사실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시댁 때문에 모진 고생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물론 저를 시기하는 시누이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심지어 시누이가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 때문에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더랬죠. 무슨 비밀이냐고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아주 기절초풍할 비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익명의 힘을 빌어 지금부터 천천히 사연을 풀어나가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사실 전 남들보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요즘에야 다들 30 넘어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저희 때는 20대 중후반만 돼도 대부분 애기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빨랐어요. 무려 23살에 시집을 갔더랬죠.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부터 뭐 하나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성격이었는데요.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만난 같은 과 선배에게 첫눈에 반했지 뭐예요. 해사한 얼굴에 검은 뿔테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남자였는데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더군요. 한 1년을 쫓아다니다 마침내 상대가 제 마음을 받아줬고요. 그 뒤로 쭉 사귀다 졸업 후 바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사실 남편은 1등 신랑감은 아니었어요. 공기업 직원이라 안정적이긴 했지만 큰 돈을 못 벌었고요. 시부모님도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빠듯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 뒷바라지는 거진 남편이 다 하다시피 했네요. 입시 학원비도 대학 등록금도 전부 대줬으니까요. 그래도 돈이야 저희 집이 많으니까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물류 사업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했거든요. 이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도 오직 사람 됨됨이만 보고 남편을 바로 허락하셨던 거예요. 제가 성질이 좀 불같고 예민한 편인데 남편은 차분하고 무던해 보이는 게 둘이 잘 살 것 같았대요. 부모님의 예측은 맞아떨어졌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제게 참 잘했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었고요. 주말엔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데이트도 많이 다녔어요. 신혼 때만 반짝 그러고 많은 남자들도 많다는데 저희 남편은 늘 한결같았네요. 큰애 임신했을 땐 저를 거의 업고 다니다시피 했답니다. 위험하다고 제 2발로 걷지도 못하게 했고요.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먼 곳에서 파는 거라도 반드시 사다 줬죠. 주변에서 남자 하나는 참 잘 만났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도 한 가지 남모를 힘듦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은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을 제가 빼앗아 간 것처럼 여겼어요. 사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꾸준히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미 저와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남편도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나름 생각이 많아졌던가 봐요. 시부모님에게 용돈은 계속 주되 그 외에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게 아닌 이상 거절했고요. 대학생인 시누이는 이제 다 컸으니 자기 용돈은 알바라도 해서 스스로 벌라고 말했죠. 이 일로 시누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글쎄, 저를 따로 불러내 길길이 날뛰었어요. 새언니, 대체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오빠가 갑자기 제 용돈을 끊겠다는 거냐고요?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 전 오빠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럼 오빠가 왜 갑자기 용돈을 안 주겠다고 해요? 결혼 전엔 제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는데. 그야 오빠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승준이 태어나면서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도 많았고요. 진짜 오빠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눈치 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추궁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색하고 입을 열었네요. 못 믿겠으면 그이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애초에 왜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매 간의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아가씨라지만 갑자기 사람 불러서 이렇게 따지듯 추궁하는 거 좀 실례 같아요. 예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시노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였죠. 그럼 거기서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하면 될걸 시누이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글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을 했어요. 바로 자기 앞에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쏟아버린 거였죠. 이 불려시 같은 게 입만 살았은 어디 시누이 앞에서 지 잘났다고 나불나불거려? 네가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봤자 결국 넌 우리 집 며느리고 난 네 시누이야. 내가 네 상전이라고. 그리고 네가 순진한 우리 오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시누이는 제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다행히 음료가 차가운 거라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해본 건 처음이라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더군요. 시누이가 안 그래도 버릇없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로 성격이 개차반일 줄이야. 어떻게 남편하고 한 배 타고 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네요.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건방 떨어봐.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오늘처럼 커피 한 잔 뒤집어 쓴 걸로는 안 끝난다고. 알았어? 혼자 난리를 치던 시누이는 씩씩대다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혼자 카페에 남겨진 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비참함을 느꼈더랬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한참을 고민하다 참았어요. 그쯤 회사의 비리 감사 문제가 터지면서 남편이 참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엮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내 분위기가 흉흉해 남편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입맛이 없다며 끼니까지 거르는 통에 살이 쪽쪽 빠지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어깨가 무거울 텐데 거기에 괜히 저와 시누이 문제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곰처럼 참을 생각은 없었어요. 앞으로 시누이가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그땐 참지 않겠다 결심했네요. 저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반면 시누이는 시부모님께 제 얘기를 안 좋게 전했던가 봐요. 그 주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찾아뵀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예, 새아가. 내 그동안 둘이 어련히 잘 살겠지 싶어서 별말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지은이 만났을 때 예의 좀 지켜달라느니 뭐니 한 소리 했다며?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어린 시누이가 좀 친해지고 싶어 따로 만나자 한 것 가지고 그렇게 퉁박을 줘야 했니? 슬그머니 시누이 쪽을 보니 여발한 듯이 기세등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시누이가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분명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말을 꾸며냈겠죠. 그래서 기막혀 입을 열었네요. 어머님, 그냥 친해지고 싶어 따로 만나자 한 거였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죠. 근데 그이가 용돈 주던 걸 저 때문에 이제 못 받게 됐다느니 뭐니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불려시라는 둥 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인 말도 하고 심지어 마시던 커피까지 제 얼굴에 부어버렸다고요. 그이 괜히 신경 쓸까봐 말은 안 했는데 또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겠다고는 장담 못해요. 제가 딱 부러지게 제 할 말을 해서일까요? 시어머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니? 하고 되묻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신우이를 두둔하더라고요. 네가 이해해라. 지은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여즉 지 오빠한테 어화둥둥 예쁨 받다가 갑자기 네가 나타나니까 오빠를 빼앗긴 기분에 질투가 나 그랬나 봐. 아직 어리니까 네가 참고 넘어가 주렴. 신우이와 제 나이는 고작 2살 차이였어요. 어리다 해도 성인인데 올케인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거기서 제가 뭐라고 더 대거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또한 남편과의 용돈 문제 때문에 제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뭐 겉으로나마 그걸 감추고 억지 웃음 지어주시는 것도 다 저희 친정이 잘 살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네 그럼요. 한 식구끼리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도 그땐 미안했어요. 앞으로 서로 조심하고 다시 잘 지내봐요 아가씨. 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사과의 말을 건넸죠. 어쨌든 제가 연장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것마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대답도 않고 흉흉한 눈길로 저를 쏘아만 보더군요. 그 뒤로 신우이와 제 사이는 점점 더 악화돼 갔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기만 하면 온갖 생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고요. 저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죠.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관계가 유지되던 어느 날 기어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세상에 뭐 그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는지. 글쎄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저를 죽어라 쫓아다녔던 놈이지 뭐예요. 그쯤 신우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긴커녕 집에서 팽팽 놀고만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친구 소개로 남자를 하나 만났던가 봐요. 순식간에 불이 붙었는지 허구한 날 만나러 가더니만 기어이 집 앞에서 진하게 스킨십 나누는 모습을 걸렸지 뭐예요. 당시 남편과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시댁에 갔던 차였는데요. 대문 앞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남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몰라요. 웬 연놈들이냐며 쫓아내려던 남편은 상대가 자기 여동생과 웬 놈팽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지은이 너 미쳤어?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은 또 누구고? 남편은 신우이의 등짝을 찰싹찰싹 치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기집애가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남자나 만나고 다녀?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집 앞에서 이러고 있어?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도대체 언제 철들 거야? 촌스러운 소리 좀 그만해 오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엄마 아빠 보러 온 거면 조용히 그냥 집으로 들어가. 남의 연애 사업에 신경 쓰지 말고. 남매는 대문 앞에서 한창 실랑이를 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여보 일단 들어가자. 이러다 동네 사람들 시끄럽다고 다 뛰쳐나오겠어. 하고 남편을 말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신우이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저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입을 떡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너 김경희, 경희 맞지? 남자는 대뜸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손까지 붙잡았어요. 나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너 좋다고 쫓아다녔던 한주철. 야, 넌 어쩜 그대로냐? 하나도 안 변했네? 알고 보니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양아치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질 나쁜 남자애였는데요. 뭐에 꽂혔는지 저를 죽자고 쫓아다녀서 참 난감했던 기억이 있었죠. 한 번만 사귀어달라고 하도 귀찮게 구는 바람에 아버지까지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한주철? 그래 기억하지. 야 반갑다. 진짜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결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제 떨떠름한 반응에도 동창은 열렬하게 저를 반가워했어요. 붙잡고 있던 손도 좀처럼 놓아줄 생각을 안 터군요. 그 사이 저와 자기 남자친구가 구면이란 걸 눈치챈 신우이가 도낀 눈을 뜨고 입을 열었어요. 뭐야? 오빠가 새언니 고등학교 때 좋다고 쫓아다녔다고? 새언니? 경이 그럼 너 지은이 오빠랑 결혼한 거야?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세상 참 좁다 진짜. 내 말에 대답이나 해. 진짜 오빠 새언니 좋다고 쫓아다녔어? 신우이의 고함에 그제야 동창이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짓더군요. 다 옛날 얘기지 뭐. 경이 얘가 좀 예뻤어야지. 그렇다고 뭐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지은아. 그냥 나 혼자 짝사랑한 거야. 경이 나 쳐다도 안 봤어. 하긴 뭐 아예 노는 물이 달랐지. 경이는 부잣집 딸의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난 퇴학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수준의 문제아였으니까. 동창의 말에 신우이의 표정은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제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차였는데 하필 남자친구가 전에 짝사랑하던 여자가 저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눈치 없는 동창놈은 계속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설 정도였죠. 회원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지연이 남자친구 되신다고요? 네. 지연이 오빠분이시죠? 경이 남편 되시는 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는 됐고요. 지연이하고는 어떻게 만난 사이입니까? 헌팅으로요. 지은이가 먼저 제 번호 따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탐탁치 않은 눈길로 동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성인 둘이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긴 한숨과 함께 한 발 물러서더군요. 뭐 지은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제가 이성 교제 문제까지 간섭하고 싶지는 않네요. 하지만 집 앞에서 이런 일은 삼가해 주시죠. 부모님도 계시니까요. 남편의 말에 동창은 머쓱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댁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요. 아가씨도 곧 남자친구를 보내고 따라 들어왔죠. 나중에 남편이 제게 동창에 대해 캐묻긴 했지만 아무 사이 아니었다 하니 별말 안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이상한 놈을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긴 했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신우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인데 결혼할 확률보다는 헤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싶었던 거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그 동창놈 때문에 결국 사달이 날 줄은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신우이 생일이라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는데 이게 웬걸 시부모님과 신우이 외에도 그 동창이 함께 앉아있더군요. 몰랐는데 그새 신우이가 시부모님에게 따로 인사까지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동창은 저를 보자마자 또 쓸데없이 아는 척하며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제가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다는 등 교내에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등 쉴 새 없이 떠들어댔죠. 옆에 있던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구겨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체할 것 같은 기분에 결국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화장실 갔다 밖으로 나오니 그 동창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대뜸 제 앞을 막아서지 뭐예요. 그리고는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경이야,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씹을 수는 없어 일단 입을 열었죠.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난 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글쎄, 우리가 반가워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너 아가씨 앞에서 내 얘기 좀 그만해. 아가씨가 싫어하는 거 모르겠어? 지은이? 너 지금 지은이 눈치 보느라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난 또 뭐라고. 너도 나 다시 만나서 좋은 건 맞지?
그때 분명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피하는 것 같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지은이 때문이었구나. 야, 근데 난 네가 지은이 오빠랑 결혼할 줄은 진짜 몰랐어. 난 너 정도면 엄청 대단한 놈 만날 줄 알았거든. 야, 이럴 거였으면 나 차지 말지 그랬냐? 너도 조금은 후회되지? 그치? 동창은 갑자기 목소리를 은밀하게 낮추며 제 쪽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게 같이 나온 와인을 꽤나 마신 모양이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나 다시 보니까 좀 끌리지? 야, 너 왜 이래? 나 갈 거니까 비켜. 형님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 집안도 뭐 별 볼 일 없고. 야, 그런 놈이랑 사느니 나랑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 동창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며 제게 추근덕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와 사귀고 있으면서 이런 가짜는 수작을 걸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무시하고 가버리려고 했지만 동창은 끈질겼어요. 작정하고 제게 들러붙으니 꼴의 남자라고 밀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웬 여자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신우이가 달려오자마자 동창놈은 화들짝 놀라며 제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아니 지은아, 난 그냥 잠깐 화장실 가려다 우연히 만나서. 횡설수설하는 동창놈을 노려보던 신우이는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글쎄 그대로 제 뺨을 후려치지 않겠어요? 아픈 것보다 놀라서 얼떨떨하게 서 있자니 신우이가 제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상하다 했어. 야, 너 왜 자꾸 우리 오빠한테 꼬리 쳐? 네? 제가 꼬리를 쳤다고요? 그래. 우리 오빠 옆에 찰싹 붙어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데? 너 내가 다 봤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떻게 제 잘못으로 몰 수가 있는 건지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던가 봐요. 신우이가 그 꼴을 보고 또 바르르 떨더군요. 이게 웃어? 내가 말하는 게 웃겨? 웃기냐고?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신우이가 다시 또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길래 그대로 팔을 뻗어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똑같이 뺨을 내려쳐줬죠. 그러자 신우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 미쳤니? 감히 신우이 뺨을 때려? 아가씨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분명 제가 경고했어요. 또 선 넘으면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 미친년이, 네가 먼저 선 넘었잖아. 어떻게 신우이 남자친구를 넘봐? 넘보긴 뭘 넘봐요. 저 자식이 먼저 추근덕거린 건데. 웃기지 마. 네가 먼저 꼬리친 거잖아. 남자라면 아주 꼬시지 못해 안달이 나가지군. 이 더러운 기집애. 흥분한 신우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거기가 3층 높이의 레스토랑이었는데 바로 뒤가 계단이라 자칫하면 큰일이 날 판이었죠. 게다가 그쯤에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감각이 곤두섰어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막으면서 몸을 옆으로 피했죠. 그런데 앞불싸, 제가 뻗은 팔에 떠밀린 신우이가 두 발이 꼬이면서 그대로 계단을 굴러버렸지 뭐예요. 미처 붙잡을 새도 없었죠. 신우이는 꽤 크게 다친 건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못했어요. 고개도 못 들고 신음을 삼키기만 하더군요. 놀란 저는 황급히 계단 아래로 내려가 신우이의 상태를 살폈죠. 아가씨 괜찮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 엄마 나 어떡해. 너무 아파. 급기야 신우이는 엄마를 찾으며 마구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크게 다쳤구나 싶어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가씨. 지금 구급차 부를 테니까. 저는 바로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19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시누이 생일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끝이 났고요. 저희 가족은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가벼운 전신 타박상과 다리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안심한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전후 사정을 물었어요. 그러자 침대에 누워 처치를 받고 있던 시누이가 또 자기 유리하게 말을 꾸며내더군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새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찰싹 붙어서 뭐라고 속살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내면서 날 밀어버렸어. 어쩜 그렇게 사람 면전에 대놓고 없는 말을 꾸며내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아가씨가 먼저 저 밀어버리려고 달려오는 걸 제가 피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전 일부러 민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바로 뒤가 계단인데 절 붙잡아 막든했어야지. 그렇게 쏠랑 옆으로 피하면서 밀어버리면 나더러 죽으라는 것밖에 더 돼요? 어쨌든 아가씨가 제 팔에 떠밀린 건 사실이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어찌됐든 미안하게 됐다고 얘기했죠. 연장자로서 제가 그렇게 같이 대거리하면 안 됐던 건데 미안해요. 무사하다니 다행이고 그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새언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아파서 드러누웠으면서도 입은 참 멀쩡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마터면 큰일 날 수 있었던 일이기에 뭐 이만하길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죠. 보나마나 지은이 걔가 먼저 싸움 걸었겠지. 그래도 자칫하단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예 상대하지 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당신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잖아.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같이 맞서면 안 됐던 건데.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의 말에 서운하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금방 퇴원할 줄 알았던 시누이는 계속 다리가 아프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걷는 곳조차 힘들어 하더군요. 그냥 꾀병일 줄 알았는데 웬걸 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지 뭐예요. 상처 부위가 다 나은 후에도 신경병성 통증이 지속되는 후유증이라 하더군요. 겉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도 시누이는 너무 아프다면서 좀처럼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결국 그 젊은 나이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죠. 그쯤 되니 죄책감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